번째 주제인 우리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기초 내용을 인지하고 또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시도하면서 그 건강가정 사업을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요? 항상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 치료적인 성격을 강조한 그러한 정책만을 피고 그러한 사업 내용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문제 발생 예방을 강조하는 그러한 건강가정 사업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전환기적인 관점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가정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 내용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읽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법과 정책을 배우면서 또 사업 내용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학습자님들이 정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가정기능 수행 지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족원들에게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뭔가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건강가정센터에서 이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정부 지자체에서 이 수급자들에게 이런 건강가정 사업들에 대한 많은 홍보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된 주거생활. 누구나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또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태아 검진이나 출산, 양육의 지원 부분, 또 아이를 낳고도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 부분이 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요. 또 이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고 특별히 폭력이나 유흥과 음란물, 가정폭력 보호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가장 이렇게 핫하게 요새 나타나는 부분이 가정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어떤 건강가정 기능 강화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지원에서 유급휴가 시책 확산 지원은 우리가 기본법이나 정책 부분 공부할 때 한 번 다 강조한 부분들인데요. 이 임산부가 임신, 출산, 수유 관련 이런 모호보호 및 이 부성보호. 그래서 이때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갖고 또 출산하고 수유할 때 남성들이 유급휴가를 또 써서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한 것처럼 이 최고의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 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이런 공동생활 가정 같은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육 지원 부분인데 보육 방과후 서비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과후 서비스에 학교에서도 방과후 서비스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